족발이 서도록 다리에 피가 쏠리도록 잠 한숨 안 자고 쓴 내 자소서. 하지만 나만 사랑하는 내 자소서. 이젠 기업도 사랑하게 해주겠다. 누가? 이 다스베이더가 I'm your father. 네, 이제 정직원을 노리는 계약직 MC의 신민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새해엔 갱생하여 진짜로 술보다 문학과 음악 그리고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겠다고 다짐하는 감성작가 강백수! 올해도 취업시장에서 푹푹 절여질 숙성된 전문가 강민혁입니다. 저는요 지금 강쌤을 보면서 네, 눈물이 앞을 가려서 그쵸. 이 방송을 진행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그쵸. 절여질 예. 앞으로도. 그리고 지금 이 상태를 보세요. 저 지금 이 안에 반팔이거든요. 네. 근데 나름 후끈후끈한데 지금 패딩 입고 저 실내에서 패딩 입고 방송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 무릎 담요까지 지금 거의 오늘 내일 하시거든요. 지금 강쌤이 네. 지금. 1월 달에 체력 관리를 잘해야 또 상반기를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쵸. 예, 그러니까 몸이 좋다고 너무 이렇게 에너지를 발산하다가는 끝까지 완주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리해줘야 돼요. 다시 쓰며 배우는 이력서 자소서 더 잘 쓰는 방법 다스베이더. 네가 쓴 자소서 요게 문제다 하는 점들을 콕콕콕 집어서 저희가 완전히 개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자소서 프로필 지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이 준비될 거라는 약속은 저 하늘로 이렇게 날아간 것 같고요. 뭐 2020년 중에 드론을 한번 만날 수 있길 기대해 보면서요. 네, 프로필 받아왔습니다. 자소서 프로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름이 김지훈입니다. 네. 학력은 서울 소재 4년제 사회복지학 아동학과 졸업하셨고요. 나이는 26살. 지원 기업은 근로복지공단 인턴직이고요. 향후 지원 기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네, 특이사항은 사회복지사 1급, 컴알 1급, 토익 940점, 장교 출신이고요. 인사과장 출신이라고 하십니다. 이 학생은 강쌤 유튜브를 보면서 자소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제대로 첨삭받은 경험이 없어서 방향을 잘 잡고 있는 건지 궁금하다고 해주셨고요. 또 인사과장 경험을 자주 언급하는데 그게 괜찮은 걸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프로필 이렇게 받아왔고요. 네. 적당하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나이도 이제 사실 그동안 저는 나이가 좀 많아서 고민이에요 이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남학생 치고 이제 많은 나이가 절대 아니고요. 그렇죠. 그리고 제일 저는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전공과 희망 진로가 지금 어느 정도 일치하잖아요. 사실 그동안 저는 제가 나아가고자 하는 진로가 제 전공이랑 좀 무관해서 그런 게 좀 핸디캡인 것 같아요. 이랬던 친구들에 비해서는 저는 참 하고 싶은 일과 내가 선택한 전공이 일치하는 것도 복이다. 그렇죠.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다른 거 준비되어 있는 것도 뭐 토익 점수나 이런 부분들도 뭐 준수하다 저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강쌤 의견은 어떠세요? 네, 저도 일단 프로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굉장히 성실하게 관련된 분야를 준비를 잘했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요. 이 지원자 입장에서는 좀 걱정되는 게 아무래도 최근 관련된 경험들이 다 장교 경험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소개서에 장교 경험을 계속해서 언급해도 괜찮을까를 걱정을 하시는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도 이제 NCS에서 많이 요구하는 게 뭐 근 2, 3년 이내의 경험을 요구하는데 우리 지원자는 2, 3년 동안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경험이 그러한 경험밖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큰 문제가 안 되고요. 뒷부분에서 자기소개서에서 내용적 측면과 얼마나 이제 평가지표에 해당되는 행동들을 많이 반영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만 같이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훈 학생처럼 이제 취업 준비를 혼자 하는 친구들이요. 이런 친구들은 실제로 좀 자소서 첨삭이나 관련된 조언들을 받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친구들은 어떤 방법을 좀 찾으면 좋을까요? 일단은 전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그 무료로 이러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곳들이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본인이 이제 졸업을 했던 대학교에 찾아가가지고 도움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 단위로
이 채용이나 이제 고용과 관련된 그런 센터들이 많이 있어요. 네.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것만큼 구체적이지가 않거나 다소 이제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선생님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제3자의 시각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점검을 받으시고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저뿐만 아니라 이제 유튜브라든지 이런 한국지역방송 관련된 프로그램에서도 이러한 첨삭의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신청하셔서 본인의 부족한 점들 개선하시면서 좀 더 좋은 자소서 완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훈 학생은 요번에 지원한 기업이 이제 공기업, 네. 특히 이제 복지 분야 공기업인데 네. 이쪽에 이제 취업 현황은 좀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인문상경계 학생들 중에서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우리 지원자들이라고 한다면 공공기관에 이제 삼성이라고 불리는 우리 이제 지원 학생도 관심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있고요. 이제 심사평가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연금공단 그리고 뭐 산업인력공단이라든지 관련된 이제 고용보건복지 분야에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문상경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정직으로 지원을 하실 때 본인이 원하는 공공기관 외에도 여러 공공기관에 조금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준비를 하는 것도 아무래도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이 우리 말 그대로 지원 학생이 지원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에는 서류 합격 배수가 7배수밖에 되지가 않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발전사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행정직 기준으로 봤을 때, 사무직 기준으로 봤을 때 뭐 50배수에서 100배수까지 합격을 시켜주거든요. 네. 근데 이쪽은 서류 합격 1차 전형에서 서류 전형에서 7배수이기 때문에 서류 합격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공사 공단에서 요구하는 가산점 요소라든지 교육사항이나 경력사항에 대한 부분을 좀 충실히 쌓아주셔야 아무래도 서류 합격하는 게 좀 가능할 수 있다.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면서 같이 한번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자소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난 2019년 하반기에 지훈 학생이 지원한 곳은 근로복지공단입니다. 먼저 어떤 문항들이 출제됐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1번과 2번, 3번, 4번 모두 다 직업기초 능력과 관련된 질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예기치 못했던 문제 발생 시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느냐, 아무래도 이제 문제 해결 능력과 관련된 질문으로 볼 수 있겠고요. 우리 지원자들의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로 문제를 해결했다기보다도 이러한 문제 상황에서 적절하게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 원인에 맞는 솔루션을 단계적으로 실행함으로써 이제 문제를 좀 해결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강조하시면 좋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과제 추진 시 이해관계자들과 관계를 잘 유지해 좋은 성과를 이끌었던 경험을 기술해라. 사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입사해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은 뭐 기술적인 그런 스킬도 중요하겠지만 관계적 측면에서의 그런 스킬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대인관계 능력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건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업무를 추진할 때 본인과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꼭 어떠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관계를 유지하기보다도 평상시에 그런 관계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업무적인 배려를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좋은 관계 유지를 위해서 인간적으로 다가가는 이제 그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적절하게 문제를 해결했던 그런 경험을 강조하시면 좋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자신만의 정보 수집 관리 방법이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경험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그리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때는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시고 해당 정보를 본인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것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원자가 과거의 정보 수집 외에도 그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어떻게 이 수집된 정보를 이렇게 뭐 메모한다든지 아니면 목차를 만든다든지 이제 이러한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강조하시면 좋은 항목이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다스베이드에서도 몇 번 다뤘던 항목이긴 한데 이 자원관리 능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항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가 돌발적인 상황에서 얼마나 대처 능력이 뛰어난가를 보여주는 게 좀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럼 오늘 자소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자소서는 읽어 오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네. 두 분의 20자 총평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수 씨부터. 스토리는 너무나 훌륭한데 논리가 정교하지 못해 라고 해봤습니다. 한정된 상황을 제시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을 보여줘야 되는데요. 스토리는 좋은데 이 한정된 상황과 극복하는 방식 자체가
다소 매치가 좀 안 된다, 연결성이 좀 부족하다 어.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네, 강쌤은요? 굉장히 친절한 친구인데 생각만큼 친절하다라는 걸 잘 전달을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괜찮네요. 네, 괜찮네요. 평이. 네, 자 이런 평가들은 역시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그리고 지훈 학생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 여기서 응원 한번 시원하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셋, 넷.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빰! 네, 그러면 오늘의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꼽은 문제의 항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자소서 4번 항목이고요. 한정된 상황을 극복하고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경험을 기술하라라는 항목입니다. 근데 약간 생소한 듯 하면서도 또 어디서 본 것 같은 문항인데요. 이런 것들은 어떤 포인트로 잡아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상사가 이걸 해라라고 하면 대부분 얘기하는 게 시간이 부족합니다. 자원이 부족합니다. 사람이 부족합니다. 이런 핑계 아닌 핑계를 굉장히 많이 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아예 정의를 해줬어요. 네가 아무리 자원이 부족해도 알아서 해결해라. 그게 이제 자원관리 능력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를 좀 해결할 때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필요한 자원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면서 문제를 해결했던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강조를 좀 해줘야 되는 그런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스 법칙 첫 번째 평가 의도를 파악하라. 평가 의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무엇을 묻는 질문일까요? 그러면 자원관리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크게 4가지를 고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가 터졌을 때 나에게 필요한 자원이 무엇인지를 먼저 고민해 봐야 돼요. 그게 네. 시간이 부족한 건지, 돈이 부족한 건지, 사람이 부족한 건지, 정보가 부족한 건지, 그리고 나서 그 유형이 대체 나에게 얼마나 더 필요한 것인지를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럼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 시간이 어느 정도로 필요한 거냐? 구체적으로 시간이 뭐 예를 들어서 몇십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필요한 자원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부족한 자원을 내 스스로 내부적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외부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외부를 통해서 그 자원을 가지고 올 것이냐, 그리고 그 자원을 가지고 올 때는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 여유 있게 자원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4번째로 그것을 실행하면서 본인의 계획을 수정 보완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4가지 측면을 강조해야 되거든요. 물론 이 자기소개서가 글자 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4가지를 다 강조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 2가지 이상 정도의 지표를 적절하게 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세히 한번 살펴볼 시간이 됐죠. 강쌤의 무기 준비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황성검. 2016년 여름방. 때는 네. 방향으로. 이게 이렇게 작성이 되면 일단은 저는 불안해요. 그래서 이제 상황 설명부터 시작되는 건데. 때는 근초공황 3년. 그렇죠. 이게 이렇게 시작되면 이게 사실, 그리고 제가 이건 약간 좀 뭐 TMI일 수 있는데, 여름이라는 게 이 문제 해결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내용이면 사실은 이거 상략해도 되고요. 2016년 이것도 사실은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글자 수가 정말 부족하다면 이러한 부분들은 날리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지적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사회복지 실습 당시. 그렇죠. 자, 이게 저와 백숙 씨의 차이인 게, 지적 생활시설의 사회복지 실습을 당시가 아니라 지적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사회복지 실습에서 제 업무는, 이렇게 하면 사실 당시도 삭제가 되거든요. 제가 조금 부족했네요. 더 줄일 수 있거든요. 맘만 먹으면 이거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어쨌든 좋아요. 여기 보시면 단계별 계획을 작성하면서 이거 소요 시간을 할당했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에 따라 가지고 할당을 더했다. 약간 가중치가 사실 좀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생략이 됐고요. 그다음에 2번째, 고객의 몸 상태 악화, 기관 프로그램을 외부 구직 활동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면접 연습을 진행하거나 전화로 구직 활동을 했다. 이거는 자원이 부족했다라는 측면보다도 이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렇게 해결했다라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요구한 자원 관리 능력이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이 포함되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교하진 않다라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럼 보고 싶은 건 요거, 그다음에 요거, 이제 요 부분이란 말이에요. 요 부분. 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행동인데 말 그대로 할당했다. 그다음에 상태가 안 좋으셔서 이렇게 해결했다. 이 두 가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너무나 이 자원관리 능력을 강조하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뒤에 성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뭐 좋아요. 33만 원 뭐 소득 증가했고 뭐 단점도 극복했다. 이건 뭐 근데 제가 봤을 땐 이 성과가 좀 상대적으로 좀 길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강조하지 못했다라는 부분 좀 그게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따가 어떻게 또 보완해야 되는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백수 씨는 작가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보셨나요? 우리가 글을 쓸 때 접속사를 쓰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제일 주의해서 써야 되는 접속사는 그러나, 하지만과 같은 이런 역접의 접속사들이 되게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이 역접 다음 문장은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그 문장에 주목을 하게 되거든요. 신민철은 잘생겼어. 그러나 하면 그 그러나 다음 문장에 우리가 주목을 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이 고객은 단순 업무에 대한 경험이 있었지만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 말에 주목을 하게 돼요. 일을 오래 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한정된 자원을 극복한 사례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한정된 자원이라는 것이 이 고객이 일을 오래 하지 못한다는 점, 그 점이 한정된 자원인가? 라고 생각하고 글을 읽게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뒤에서 이야기하는 한정된 자원은 24일이라는 한정된 시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이 그러나 다음에 들어온 문장 자체가 너무 시선 강탈을 해버리는 바람에 글의 요지를 좀 흐려버렸다. 이런 식으로 저는 판단이 좀 됐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제대로 쓰는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다스 법칙 두 번째, 증명하라입니다.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요? 자, 24일이라는 한정된 시간이라고 했는데 정말로 이게 시간이 부족했던 과제인 건지 아니면 정보나 사람이 부족했던 건 아닌지, 그래서 거기서 근본적으로 가장 부족한 자원이 무엇이었다라는 것을 밝혀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실 때는 중요도나 아니면 시급도,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의 유무 등에 따라서 어떻게 할당을 했다라는 거 이제 좀 보여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걸 중점적으로만 바꿔주셔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합격선에 가까운 자소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광탈의 원흉을 합격의 한 줄로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수 씨는 여기서 한 줄을 바꾼다 그러면 어떤 걸 바꾸고 싶으세요? 저도 강쌤이 해주신 말씀이랑 비슷한 얘기인데요. 네. 한정된 자원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를 명확히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24일이라는 한정된 시간, 그러면은 시간 자체가 좀 부족했습니다 라고 언급을 해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단계별 계획을 스스로 작성했다는 것으로 보아서 이러한 매뉴얼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정된 자원으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저한테는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라고 미리 좀 명시를 해주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소제목과 두 가지씩을 썼었어야죠. 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이 안에서 어떤 키워드를 강조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좀 못 잡은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저 같았으면 소제목에 근본적인 시간 문제를 뭐 가중치와 혹은 중요도를 감안해 해결 뭐 이렇게라도 적던가 네. 명확하게 본인이 이 글 안에서 부족한 자원과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 주셨다면 본인 스스로도 좀 더 방향성을 명확하게 잡고 글을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학생들의 목소리를 한 번씩 이렇게 들어보곤 하는데 네. 어떤 때는 연결에 성공하기도 하고 가끔은 실패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새해 첫 연결인데 좀 제대로 좀 연결이 좀 잘 돼야지 우리가 한 해를 깔끔하게 시작하는 기분이 들 텐데요. 네,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전화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지훈 학생이 우리를 실망시킬지 아니면 우리의 기대에 부응해 주실지.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다스베이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MC 신민철이고요. 네, 지금 전화 연결했는데 다행히 전화를 또 받아주셨고 목소리도 멋있으시네요. 네. 아닙니다.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저 지금 인턴 중이라서 잠깐 점심시간에 점심 먹으러 나왔어요. 저희가 마침납게 전화를 잘 했네요. 네, 딱 맞아가지고 네. 어디서 지금 인턴 생활하고 계시죠? 지금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그래서 이제 근로복지공단에 이제 뼈를 묻고자 네, 저희한테 이렇게
의뢰를 해주셨어요. 네네. 네. 혹시 근로복지공단은 추가 합격하신 거예요, 인턴? 이번에 추가 합격은 아니고 추가 모집했을 때 지원해가지고. 아, 했어요. 추가 모집. 그럼 예전에는 근로복지공단 한 번 서류를 떨어졌었던 거예요? 인턴 하반기 1차 뽑을 때는 떨어지고. 아, 이번에 그랬구나. 자격증을 조금 더 추가해서. 예. 차이는 붙었어요. 아, 그랬구나. 맞네, 아, 그러면은 뭐 근로복지공단 서류 1차 그러니까 이번 하반기 1차 인턴 때 떨어졌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서 잠깐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로복지공단은 아예 정량 평가로 뭐 자격증마다 몇 점 한다고 적혀 있어서 떨어졌을 때 좀 아쉽긴 했는데 소망을 없는 게 점수 차이가 너무 커서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아쉽지만 수긍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지금 인턴 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지만 이걸 내가 잘 보강해서 지금은 인턴으로 들어왔다. 네, 그렇죠. 아주 지금 성공적으로 지금 가고 계신데요. 그럼 이렇게 성공적으로 가고 계시는 와중에 우리 강쌤한테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졸업하고 자소서를 막 쓰기 시작하면서 제가 지금 방송도 못 보고 있어서 뭐 제대로 쓰고 있는지 어떤 피드백을 해주셨는지 자체가 일단 궁금하고요. 예. 일단 전반적인 느낌은 네. 각각에서 요구하는 항목이 뭘 평가하는지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을 본인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적절하게 행동으로 이제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네. 약간 그 지표의 수준이 좀 평이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평가자가 보고 싶은 거는 한 3가지에서 아니 2-3가지 정도의 행동 노력인데 우리 이제 지훈 씨 같은 경우에는 1가지 정도만 보여주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그래서 정교하지 않은 약간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보였고요. 네. 그다음에 2번째는 소제목이나 2갈씩 문장은 아예 안 쓰시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승전결로 끝까지 글을 봐야만이 이제 어떤 글인지를 알 수 있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소제목이나 2갈씩에 본인이 강조하고자 하는 키워드랑 거기에 맞는 본인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다면 그걸 보여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아까 그 인사과장 이야기 있잖아요. 네네. 그냥 자기소개서에 인사과장 도배하셔도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본인이 사실은 가장 공적인 조직 활동인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통 군대 얘기 쓰지 말라는 거는 일반 사병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장교 출신이고 그리고 본인이 근무했던 이런 업무들이 실질적으로 본인이 지원하는 행정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이거를 기재하는 게 좋고요. 마찬가지로 뭐 건보나 이런 곳에도 인사과장 이야기만 다 써가지고 합격하는 친구들 많이 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혀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자신 있게 본인이 그 질문에 맞게 적절하게 소재를 강조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전화 연결 종료하기 전에 나를 한번 탈락시켰지만 지금 다시금 받아준 근로복지공단에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또 인턴으로 다시 도전해서 어떻게 인턴에 합격하게 됐는데 네. 내년에는 또 정규직까지 도전을 해서 탈락한다고 좌절하지 않고 계속 열심히 해서 도전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계약직 MC라서 정직원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뭔가 동질감이 느껴지네요. 화이팅 하시고요. 네. 그리고 지훈 학생 네네. 26살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목소리가 지금 말투랑 너무 점잖아가지고 좀 되게 뼛속까지 복지의 인재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원하는 곳에 뼈를 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고 증명하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이제 다스 법칙 3번째, 각인시켜라입니다. 어떻게 하면 각인이 될까요, 강쌤?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소제목과 2갈씩 혹은 2갈씩이 500자이기 때문에 좀 담기가 어렵다면 소제목에 키워드와 노하우를 요약해서
본인이 강조하려고 하는 것인지 무엇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상황 설명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볼 때 한 30~40% 정도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일 중요했던 이 행동 부분에서 강조를 더 하시고요. 성과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좀 상대적으로 좀 길어서 이 내용도 좀 줄였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도 줄이시고 이 가운데 생각과 행동 부분에 글자 수를 상당 부분 할애하셔가지고 강조하시면 좀 더 간결 명확하게 평가자가 원하는 그런 글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다스 3법칙을 모두 알아봤는데요. 강쌤, 올 상반기 공기업 채용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이전과 비교해 봤을 때 채용 규모가 이제 크게 변화가 없을 정도로 기존 규모를 계속 유지해 준다는 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나마 조금 우리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채용 규모가 사실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네. 공공기관 지원자들도 우리도 줄어들면 어떡하지 걱정을 많이 하실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도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은 지금 기점으로 봤을 때는 없다라는 게 좀 다행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동안 그 천하제일 필기대회라고 할 수 있는 그 NCS 필기만 보는 공공기관이 많이 있었는데 네. 앞으로는 전공 필기를 도입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우리 지원자분들 입장에서는 NCS 필기뿐만 아니라 전공 필기에 대한 부분도 준비를 좀 많이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제가 실제로 저희 학생들 그 최종 합격했던 400명 대상으로 이제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 본 적이 있는데 그 비전공자가 오히려 전공 시험을 더 잘 보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지원자분들 중에서 전공자가 아니라고 해서 너무 걱정한다든지 반대로 전공자이기 때문에 너무 방심하다가는 좋지 않은 결과로 이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필기 전형의 변화에 좀 미리 좀 유연하게 대처하시고 사전에 좀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의 다스베이더는 근로복지공단에 지원했다가 광탈했다가 지금 인턴으로 들어가게 된 김지훈 학생의 자소서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두 분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자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구석구석 보여주고 싶죠. 그런데 문항별로 어떤 구석을 알고 싶은지가 굉장히 명확하게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네. 거기에 좀 충실해서 자소서를 쓴다면 좀 더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재를 걱정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 지훈 학생처럼 이런 소재를 써도 되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소재에 대한 중요성보다는 그 소재 안에서 우리 지원자가 갖고 있는 생각과 행동이 얼마나 그 해당 항목에서 요구하는 평가 지표에 부합되느냐, 그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우리 지원자분들은 아직도 본인의 소재가 좀 차별화가 안 된다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차별화는 거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어떠한 특정 사건에서의 상황과 그 생각과 그 행동 부분의 어떠한 디테일함, 그다음에 그 노하우, 약간 어떤 목적의 차별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고 힘내세요. 네, 새해에 제일 어울리는 말이죠. 힘내세요. 네, 다들 좋은 결과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다스베이더의 공식 평가 의도를 파악하라, 증명하라, 각인시켜라, 요 세 가지 잊지 마시고요. 이 시간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나만 사랑하지 말자. 기업이 사랑하는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알려주마. 새해도 힘내세요. 셋, 넷.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뺨.